유가가 오르면서 실적이랑 주가가 오를 거다 배당률이 어느 정도 연간으로. 안녕하세요. 박연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쉐브론 어떤 회사인가요? 네, 쉐보론은 엑슨모빌, BP, 쉘 이런 이제 석유 5대 오일 메이저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큰 석유 개발 회사이자 그 석유 개발에서 나오는 걸로 휘발유 같은 석유 제품도 만들고 화학 제품도 만드는 굉장히 다각화된 이 석유 회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랑 가스를 하루 기준으로 생산을 했고요. 통상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한 9천만 배럴에서 한 1억 배럴 per day 하루에 이제 그 정도 수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0만 정도니까 대략 한 3% 정도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회사네, 국제시장에서. 네네. 쉐브론을 지금 탑픽으로 꼽고 계신데요. 그 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장 큰 부분은 원유 자체가 가격이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실적이랑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유가가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3월 말 4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20불 이하로 크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고 공급은 여전히 많고 그래서 이제 원유를 쌓아놓을 때가 실제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사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원유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석유 개발사들 중에서 원가 경쟁력도 있고 자금 경쟁력도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 유가가 상승하면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이제 쉐브론을 주목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결국 석유를 생산해서 그걸로 석유 제품을 만들고 또 화학 제품까지 만들어서 하는 전방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급감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측면이었지만 예를 들어 수소차라든가 다른 변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 관련해서 어떤가요? 중장기적으로는 석유,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유가가 지속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는 사실 약간 수요 충격 때문에 언더슈팅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유가에서는 사실 석유를 생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적정 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석유의 양이 있고 그 석유의 양을 업체들이 생산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적정 유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도 미국의 석유 개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유의 공급이 이 상태면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3월에 유가가 급락한 이후에 미국의 석유 개발 업체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렇게 투자가 줄어든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급이 점점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적정 유가 수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석유 개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석유 개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유가면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서베이를 한 게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이제 연방은행에서 이제 그 석유 개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베이를 한 게 있는데요. 새로운 유정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가의 평균적인 가격대는 한 40달러 후반에서 50달러 초반 요 정도라고 대답을 했고요. 과거에는 사실 유가가 좀만 올라도 석유 개발 업체들이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개발 업체들의 자금 상황을 보면은 쉐브론 같은 업체들이야 워낙에 돈이 많은 회사들이지만 최근에 기사 들으시겠지만 몇 개의 미국 석유 개발 업체들이 파산을 했다거나 곧 파산 위기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이제 재무 상태가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돈을 들여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거처럼 빠르게 투자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쉐브론은 석유를 생산하고 또 석유 제품 만들고 화학 제품까지 만드는 종합적인 회사인데 사실은 석유를 생산하기만 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가 되면 수혜를 볼 텐데 쉐브론이 그 석유만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를 보시면요. 이제 네. 3월 말에 이제 유가가 뭐 급격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석유 개발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다 달랐는데요. 쉐보론은 그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적게 하락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회사는 건전하고 회사가 경쟁력이 좋고 이렇다고 안다 보니까 물론 많이 빠졌지만 그 하락폭보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재무적인 어려움이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냥 뭐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랬거든요. 당시에요? 주가가. 네네. 그래서 사실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당연히 10분의 1 토막 났던 회사들이 뭐 10분의 2 토막이 나는 뭐 그런 이제 반등들이 나타났죠. 급하게 더 반등한, 워낙에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반등한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근데 쉐보론의 장점은 그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내릴 때 적게 빠지고 오를 때는 적게 오르지만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또 회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떤 주주 친화 정책, 배당 뭐 이런 이제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좀 더 이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주 친화 정책이 유명한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저도 사실 이 회사 보고 놀랐던 게 금융 위기 때도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사실 뭐 상태가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일단 배당을 좀 줄이거나 뭐 심지어 못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회사는 몇십 년 동안 배당을 이제 거의 줄인 적이 없고요. 굉장히 이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량한 오일 메이저가 글로벌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쉐보론이 좀 더 주가 하락폭이 적고 반등도 좀 더 빨리 하는 면이 있거든요. 다른 4개 메이저보다? 네네, 다른 4개 그래서 메이저보다. 탑픽으로 뽑으셨겠죠? 네네. 그게 이제 뭐 과거에 보면은 투자 결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회사죠.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오르가지고요.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 연간으로 나옵니다. 네. 안정적인 주가 흐름 보이고 연간 4~5% 배당 주고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가요? 그래서 뭐 장기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유가가 좀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이고 유가도 사실 조금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차익 실현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나가고 보면은 결국은 원유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계속 좀 매력적인 주식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투자자들이 쉐보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실 때 유의할 점 꼽아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원유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회사보다는 적게 받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혹시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수요에 충격이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3월, 4월에 유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었고 그 빠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석유 개발 업체 투자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한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공급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수요가 뭐 적어도 지금보다는 점차 좋아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내년으로 갈수록 원유 수급은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기적인 전망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뭐 원유 ETF 같은 거, 그러니까 현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실제로 뭐 4월, 5월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원유 ETF에 투자한 것보다는 석유 개발 업체 투자한 게 훨씬 더 성과가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요? 네, 결과적으로. 실제로 유가가 막 그때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이 석유 개발 업체들 주가들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오를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석유 원유 ETF 같은 경우는 뭐 통상 이제 근월물 선물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에 유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석유 개발 업체들은 사실 이번 달 다음 달에 유가가 뭐 또 중요하겠지만
6개월, 1년, 2년 뒤에 유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빠질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쉐보론 같은 회사들은 이제 배당을 또 꾸준히 주고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알파가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쉐보론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고 좀 이제 재무 경쟁이 떨어진 회사들이 자산을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석유 자산들을 이렇게 돈이 많은 업체들이 이제 어려울 때 많이 사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이제 석유 개발 업체들, 특히 우량 석유 개발 업체들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셋대우 박연주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